제주형 건강주치 실행 모델이 도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새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와 함께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제주 여행 주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사업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건강주치의는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정책인데 공청회에서는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6개 읍면과 1개 동에서 65살 이상 노인과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주치의를 시범 도입합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법적 대응 기자회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월정리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가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용천 동굴은 빼놓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연장한 것은 무효라며 최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부터 주민 반발로 여러 차례 중단됐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달 재개됐었습니다.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삼도일동 전농로에서 열립니다.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와 조천읍 선을1리 골채오름에서도 29일부터 30일까지 왕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산림청은 축제가 열리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제주 벚꽃이 50% 이상 개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 여행 주간인 제주의 폭삭 빠져수다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은 탐나는 정과 기념품, 제주 항공권을 추첨을 통해 받고 관광지 입장료 40% 할인과 시티 투어 버스 무료 탑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 탐방과 국가유산 방문회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맹그로브는 탄소 저장 능력을 갖춘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해안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맹그로브는 없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제주 자생식물 황근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황근 군락지를 활용해 맹그로브 수준과 비슷한 세미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공유수면 해안가를 따라 묘목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넣은 뒤 부드러운 흙을 덮습니다. 2, 3년 된 묘목으로 제주에 자생하는 노란 무궁화, 황근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제주 자생식물로 식목일을 맞아 지역 학생과 주민 등 250여 명이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환경에 좋은 나무라서 심을 때 기분이 좋고 탄소도 흡수할 수 있어서 제주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동안 심은 황금 묘목은 모두 2,035그루. 2035년 탄소 중립 선도도시 실현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생하는 세미 맹그로브를 활용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제주에 조성됐습니다. 일반 산림보다 5배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을 가진 열대 아열대 지역의 해안식물인 맹그로브. 제주의 맹그로브 숲은 없지만 비슷한 능력을 가져 세미 맹그로브로 분류되는 황근과 갯대추 나무가 서식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침식이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름 기간 동안 저희 광합성률이라는 거를 측정해 보았을 때 다른 수종들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에서 2배 정도 광합성 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황근 자생지인 서귀포시 오조리 식산봉. 제주도는 식산봉 주변을 시작으로 제주시 구자와 남원, 한림과 대정 등 10개 해안 지역에 황근을 비롯한 해안식물 140헥타르를 심을 계획입니다. 조성된 숲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96톤. 승용차 148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공유 수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토지 부지 매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부지 매입 계획도 확충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42만 3,500번에 대한 식재 계획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 생태계를 살리는 전국 최초 자생 맹그로브 숲. 환경 보전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같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축구 리그를 만들어 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공동체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들의 월드컵 리그인데요. 목포 MBC 최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심판의 휘슬 소리에 리그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개막전은 태국과 네팔입니다. 전남 영암의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니 월드컵을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 풀리고 위해 또 자주 이런 경기가 시작하면 재밌어요. 우리들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대불산단 축구리그에 참여한 국가는 베트남과 네팔, 태국 등 모두 6개국 노동자들. 나라별로 30명씩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모든 팀이 경기를 치러 순위를 정하는 리그 방식입니다. 모든 경기는 일을 마친 뒤 야간 경기로 치러집니다. 산단 입주기업이 꾸린 협동조합과 복합문화센터가 지원에 나서 심판교육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인력은 16,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리그 창설을 주도한 산단협동조합은 스포츠를 매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산업 현장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국가를 떠나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더 화합이 되고 더 단결이 될 것 같아서 이 축구단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대불산단 축구리그. 리그가 펼쳐지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이제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숙소를 고치고 의료비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학봉 씨가 외국인 남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 알웬 씨입니다. 2023년 처음 만나 함께 배농사를 지은 뒤 3년 연속 김씨 농가를 지원해서 온 겁니다. 작년에 왔다 갔으니까 한 4개월인가 이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I'm feeling is happy and the judging name is 좋아. 올해 가장 먼저 홍천에 온 100명 가운데 98명은 이미 홍천에서 일한 적 있는 경력직 계절 근로자입니다. 농가에서도 농사를 같이 지어본 능숙한 근로자를 기다리고 계속 통화하고 연락하고 눈 온다, 뭐 그쪽 덥다, 태풍 온다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근로자들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이 든 농가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Ako'y nagpapasalamat sa kanya at binigyan niya ako ng opportunity na makarating dito at makilala siya. 올해 홍천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0여 명. 홍천군은 고용 농가와 근로자 모두 원하는 지속적인 재고용을 위해 근로자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근로자 숙소를 새로 지으면 건축비의 절반을 홍천군이 부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마음 편히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계절근로센터를 조성하고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등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1억 원을 투입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남서쪽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북부, 동부 지역, 북부 중산간과 산지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지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제주 대부분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어제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무척 탁하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오다 그치겠고요.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8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도 13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2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고요. 동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도는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반짝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제설 작업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제설 작업 일수는 53일로 작년에 비해 4일 늘었고 모두 1,700여 명의 인력과 77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 겨울부터는 이상기후와 폭설 등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의 단말기를 제설 차량에 설치해 제주형 제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차로가 감축되고 가로수 면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동홍동과 서홍동을 잇는 1.5km 구간을 당초 6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고 여유 공간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합니다. 또 가로수를 계획보다 3배 이상 더 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량 통계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해당 구간 교통량은 2020년 이후 동서 방향은 4.4%, 남북 방향은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꿀벌의 질병 진단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와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7종류의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는 151건의 꿀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직접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가 하도금을 받을 경우 지급 보증 수수료를 원도급사에 직접 지원합니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합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 제주 5개 광고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을 시행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상업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이며 불법 상업 분약 광고와 정치 현수막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고용센터와 중장년 네일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호텔과 카지노, 도소매업 분야의 16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8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채용 조건 등은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매칭 데이를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